네, 안녕하세요. 구글 코리아에서 구글 플레이 팀에서 앱과 모바일 게임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는 장민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되실까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발표하는 것도 많이 들렸을 테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기존에 말씀드렸던 정보들도 있지만 좀 새로운 정보들도 오늘 좀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한국에 제한되지 않고 그 글로벌에 있는 안드로이드 유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구글 플레이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가장 큰 인스톨들이 일어나는 국가들, 미국, 그리고 유럽에는 독일, 그리고 멕시코랑 남미, 그리고 그 동양 국가를 보시면 우리나라랑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표시가 된 국가들은 이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입니다. 유럽에는 보시면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미국, 대만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홍색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니 저희가 놓치는 국가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멕시코랑 브라질이랑 터키, 러시아에서 아주 인스톨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안드로이드 단말에 개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돈을 잘 버는 국가들 외에 계속해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이 액티베이트 되고 이제 유저들이 늘어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인도에 안드로이드 원이라는 단말을 론칭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원은 이제 좀 저가형 단말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능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인도에 처음 풀렸는데 갤럭시 S2와 갤럭시 S3 사이에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를 시장으로 아까 표시되어 있었던 그 분홍색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안드로이드 원이 계속 추가해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사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페이먼트에 대해서 더 많이 여쭤보시고, 이제 어떤 국가는 뭐 신용카드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페이먼트 솔루션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지죠. 최근에 페이팔이 추가됐으니까. 이통사빌링, 신용카드, 최근에 한국에서도 론칭한 기프트카드, 그리고 페이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진출해 있는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개발사분들께 페이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본사와 그리고 각 지역별 구글 사무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에서 이제 보통 게임 내실 텐데, 구글 플레이 게임 내실 텐데, 항상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성장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자리가 잡혀져 있는 해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성장하는 국가에 과연 우리가 진출하는 게 옳느냐, 옳은가라는 이제 질문을 항상 하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동남아 국가, 뭐 태국이나 러시아나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컨텐츠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발사도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그 좀 활성화된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수가 낮고, 그리고 유저들도 굉장히 컨텐츠에 목말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하는 국가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저희를 이용하셔서 유저들을 먼저 섭렵하는 것도 글로벌 진출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처링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전에 제가 안드로이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구글 전체에서 안드로이드 팀 전체에서 개발사분들한테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라는 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안드로이드 A 론칭됐습니다. 안드로이드 롤리팝이라는 OS가 론칭이 됐는데 서서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풀리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영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새로운 아트 모드가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크래시가 많이 일어나고 저희도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개발사분들이랑 다 놓치시고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이 게임들이 크래시를 하고 있습니다. 롤리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안드로이드 OS 키캣까지는 기능적인 향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롤리팝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향상뿐만이 아니라 유저들한테 조금 더 디자인을 감성적으로 다가가게끔 OS를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보드가 추가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키캣으로 대응하신 APK들은 좀 플래시가 날 수 있어서 일단 출시를 아직 안 하셨다면, 그리고 출시된 게임이더라도 롤리팝 SDK를 받으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플레이스토어 웹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크롬으로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시면 넥서스 9이라는 태블릿이 최근 출시가 됐습니다. 넥서스 9이 사실 지금까지 구글에서 넥서스 시리즈 중에서 가장 변태 해상도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해상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대응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타블렛을 좀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타블렛 시장의 점유율이 저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나 서양 국가 같은 경우에는 타블렛에서 매출 비율이 스마트폰보다 4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쪽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좀 집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유저들을 타겟팅을 하실 경우에 타블렛을 꼭 오티마이제이션을 최적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타블렛 퀄리티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글로벌 진출을 하시기 전에 꼭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처링을 저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포함을 해서 게임이나 앱이 구글 안드로이드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느냐 라는 검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타사는 업로드를 하실 때 먼저 검수를 하고 검수 통과가 된 후에 마켓에 노출이 되는데,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리셔도 노출은 되지만 피처링을 위해서는 몇 가지 검수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사분들께서 주로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을 좀 찍어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보셔서 대응하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 앱 퀄리티 가이드라인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그 콜 앱 퀄리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 버튼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게임 도중에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드로이드 UI UX가 게임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나열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벅차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개발하시고 출시하셨을 때 피처링으로 선정되기에 아주 더 높은 점수와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URL 같은 경우에는 developer.android.com에 가시면 모든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안드로이드 백 버튼. 사실 안드로이드 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유저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는 버튼 중 하나가 안드로이드 백 버튼입니다. 일단 상위 화면으로 갈 수 있을 때 백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 상에 있는 소프트키가 아닌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상위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게임 플레이 도중에 백 버튼을 누르셨을 때 일시 정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팝업 창이 떴을 때 백 버튼으로 팝업 창이 꺼져야 됩니다. 근데 보통 백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대부분 뜨더라고요. 상위에 더 이상 상위 화면이 없을 때 백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팝업이 뜨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뒤로 가거나 뭔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백 버튼으로서 모든 기능을, 그 뒤로 가기 기능을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는 소프트키도 빼달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백 버튼 누르는 게 되게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소프트키를 누르는 것보다는 우선 백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같이 일하는 개발사의 게임이 실화인데 모든 걸 다 대응을 하시고 저희가 백버튼 좀 대응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컨텐츠가 너무 장황하다 보니까 백버튼 수정하는 데만 2.5개월이 걸려서 게임이 수명이 다 한 상태에서 대응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개발을 하실 때 UI를 구현하시는 게 UI UX를 구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에 관련된 건데 사실 롤리팝에 들어오면서 좀 더 체제가 강화가 됐는데 스마트폰에 보이는 아이콘이랑 태블릿에 보이는 아이콘은 다릅니다. 사이즈도 다르고요. 그래서 단말별로 해상도에 맞게끔 아이콘을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 다 아시죠? 안드로이드의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거기 아이콘이 사실 롤리팝으로 넘어오면서 흰색 외에 색깔이 들어가면 안 돼요. 롤리팝이 이제 좀 다 흰색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노티피케이션 바에 뜨는 아이콘은 피처링을 받으시려면 흰색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감사하게도 카카오톡 메신저가 대응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롤리팝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푸시 노티피케이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퍼미션들이 있는데 정말 사용하시면 안 되는 퍼미션을 저희가 갖고 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보다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테지만 민감한 프라이빗한 정보를 빼오는, 속칭 빼오는 이런 퍼미션이 APK에 들어가 있을 경우 저희는 그거를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립니다. 유저 정보에 대해서 뭔가 좀 빼온다라는 이제 인식이 들었을 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유저 정보와 그 프라이버시에 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유저 관련된 정보를 가져도 괜찮느냐라는 퍼미션은 웬만해서는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타깃 SD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백버튼이 화면에 있는 폰들이 있어요. LG 폰들, 넥서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폰들이 있는데 타깃 SDK가 낮으면 이 세 백버튼, 홈버튼, 메뉴 버튼이 있는데 그 옆에 또 하나 이상한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타깃 SDK가 낮을 경우에. 최근에 롤리팝에서는 그걸 아예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해서 타깃 SDK 기준을 굉장히 높이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developer.android.com에 가시면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 꼭 숙지하시고 개발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는 개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뭐 디스크립션 잘 안 읽는다, 뭐 스크린샷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스크린샷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아이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앱스 있죠,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나 뭐 행아웃이나 구글 캘린더 같은 이제 구글 앱들이 있는데 구글 앱들을 보면 사각형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타사에서 이제 개발하시다 보니 사각형 윤곽에 맞춰서 이제 개발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돌아가 보면
아이콘들이 사각형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아이콘 말씀을 왜 드리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거는 디스크립션 페이지인데, 디스크립션 페이지 전에 유저들이 이 디스크립션 페이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뭘 누르냐? 아이콘을 보고 누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UI상 아이콘이 이제 유저들이 앱과 게임에 대한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이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의 틀에서 좀 벗어나셔서 뭔가 조금 더 독특한 아이콘을 제공하시면 유저들한테 충분히 어필이 되고, 그리고 디스크립션 페이지에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유저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런 디스크립션을 한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듀오링고 옆에 새 아이콘 보이시죠? 사각형이 아닌데 듀오링고 개발자에 따르면 사실 아이콘이 우리 다운로드에 한몫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물론 저희가 이제 필체인 크라이테리아에서 그 유저 평점이 4.0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피처링이 불가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통계를 좀 내봤는데 4.0 미만의 이제 유저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1점 레이팅이, 별점 1점이 대부분이 다 크래시 관련된 리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고 4.0 미만에서 얼마에서 크래시가 많이 일어나는 게임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4.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별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글로벌 수치입니다. 한국만 수치가 아니고 글로벌 수치인데, 보시면 이제 9배, 4배가 되죠. 별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운로드 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결제율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사실 글로벌 쪽에 굉장히 경험 많은 개발사분들 몇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트렌드를 보고, 이런 추세를 보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각 언어별로 유저 리뷰에 대응을 해주는 CS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일단 별점 1점을 크래시가 예를 들어서 나가지고 별점 1점을 줬는데 컴투스라는 개발사의 CS가 댓글을 달고 수정되었습니다라고 댓글 나오면 그 댓글 단계에 이메일로 가요. 유저 이메일로. 그럼 그 유저가 돌아와서 별점 다시 5점으로 올려주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리뷰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공정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되게 자원개발사의 한 대표님은 직접 모든 리뷰에 다 댓글을 다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평점이 막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팁은 이제 웹사이트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매체에서 홍보를 하실 텐데, 저희 배지를 쓰시면 사실 유저들한테 액션 아이템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받아주세요. 안드로이드 게임은 구글 플레이에서 받아주세요 라는 신뢰감과 뭔가 바로 액션 아이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앱의 배지를 사용한 앱과 게임을 분석해 봤을 때 47%의 다운로드 증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이나 홍보를 많이 진행하실 때 배지를 사용을 하면 유저 리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 모바일로 전환이 돼서 좀 마음을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고 웹에서 인스톨을 누르면 OTA로 폰에 설치가 되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해외에서 유저들은 크롬을 통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콘텐츠를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단말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피처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해외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유저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들을 취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을 이용하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저들 간의 인터랙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 안드로이드 팀 내부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리더보드 어치브먼트, 리더보드와 업적 시스템만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밀리언 액티브 유저가 있고요. 플레이 게임 서비스에. 이걸 사용하실 경우에 뭐 멀티플레이어를 사용하신다든가, 세이브 게임들을 사용하신다든가, 퀘스트를 사용하신다든가, 클라우드는 구글에서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서버를 두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플레이 게임 서비스 사용하실 경우에. 그리고 공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쪽으로 인프라를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잘 활용을 하셔서 글로벌 유저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 게임 서비스로는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한계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제공드리는 거는, 제안 드리는 거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다. 근데 저는 이제 클라우드 팀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제 개발사분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스타트업 패키지로 많은 분들을 지금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인프라를 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적인 이제 서버가 이제 없고 다 클라우드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유저의 규모가 커질 경우를 대비해서 구글 클라우드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광고하면 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거 유저한테 좀 안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중소개발사분들께서 대형 개발사가 아닌 개발사분들께서 애드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이유가, 인앱 결제도 중요하지만 유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광고 매출도 유저에 따라서 계속 늘어납니다. 애드막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는 UI도 좀 안 좋았고 뭐 붙일 때도 여러 군데가 없었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해드리면서 인앱과 광고 매출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더 인앱과 같이 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구글과 해서 같이 뭐 구글 플랫폼을 사용해서 성공했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러 개발사분들이 계세요. 제가 숫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 매체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매체에 풀린 것만 좀 가져왔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서머너즈워 다 아시죠? 서머너즈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마케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글 플레이에만 의존을 하고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사용하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가장 많은 유저들은 한국에 없고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유저의 20%밖에 안 됩니다. 이 날짜가 좀 지난 건데 어찌됐든 그때 430만이고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컵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에 세 가지 로그인 수단을 제공을 하는데, 그 세 가지 로그인 수단 중에서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플레이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유저들한테 잘 어필이 되는 것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폰에는 일단 모두 구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에 대한 거부감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게임 서비스에서는 자동 로그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저희 것만 쓰라고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여러 가지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유저들한테 선택하게끔. 자동 로그인이 있는데 일단 안드로이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그게 큰 거부감이 없다는 통계가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르지만 같은 회사죠. 게임비의 크리티카도 보시면 미국이 전체 유저의 42%, 한국은 2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이제 뭐 해외에 전략도 있으신 개발사분들의 성공 사례를 사실 성공 사례를 하기도 좀 부끄러운 게 저희는 사실 이것보다 더 커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성공 사례는 슈퍼셀이겠죠. 근데 한국에서 그나마 해외로 진출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면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 두 가지 게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용사는 진행 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패션과 통팡이라는 게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두 게임은 인앱과 광고와 같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글로벌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두 개의 게임은 사실 이제 숫자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되게 간단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유저들이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고, 그리고 광고도 태웠지만 광고 매출도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이 두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일단 2015년에 구글 플레이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코어 퀄리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고 태블릿 퀄리티 체크리스트는 타블렛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이고 이제 최근에 안드로이드 TV도 나왔죠. 제가 안드로이드 TV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안드로이드 APK가 있으신 분들은 코드 10줄만 추가하시면 안드로이드 TV에서 출력이 돼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그 코드가 10개 추가만 하면 돼요 라는 부분까지 못 가셔서 보통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가이드라인 살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웨어 같은 안드로이드 웨어도 이제 좀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웨어로 제작한 게임이 있으면 정말 글로벌적으로 슈퍼스타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다양한 툴들을 제공할 건데 프로모 코드도 이제 도입이 될 거고요. 기프트 카드도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글 서포트 페이지에 한글로 채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CS.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채팅 서비스를 하면 저희 그 오퍼레이션 팀에서 즉각 답변을 해드리는. 근데 지금 좀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답변이 느리실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팀을 빌딩해서 더욱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나 기프트카드 마케팅이나 코마케팅도 이제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국가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마케팅 캠페인에서 포함시켜줄 수도 있고 더욱더 지원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힘내라 인내라는 컬렉션이 있었죠. 대형 개발사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유저들을 생각하고 유저들한테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형 개발사가 아닌 개발사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두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 관련된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 키워드 스팸이랑 음란물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구글 플레이 자체는 유저들을 먼저 생각하는 플랫폼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안될 뿐만 있다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스팸으로 유저를 속이면 안 된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타이틀이 빨간 거북인데 디스크립션에 까만 거북이, 파란 거북이, 닌자 거북이 이런 식으로 연관 없는 키워드를 나열하는 게 키워드 스팸. 그리고 서치 키워드에서도 그렇게 키워드 스팸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팀은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보통 3번의 경고가 개발자 콘솔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로 나가고 어느 정도의 기한 수정 기한을 드린 다음에 반응이 없으시면 최악의 경우 앱이 내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자 콘솔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을 항상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건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디자인을 하실 때 특히 여성 캐릭터들 디자인을 하실 때 이거 괜찮을까라고 이렇게 갸우뚱 하시는 경우에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책팀은 음란물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볼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2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개발하실 때 개발자 배포 계약이 최근에 업데이트됐는데 그걸 한번 쭉 정복해 보시고 개발하시면 구글 플레이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내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